네, 그럼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10주차고요. 네, 9장, 네, 함수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9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가 보면 동일한 코드들을 반복해서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똑같은 코드를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똑같은 걸 카피해서 집어넣는다거나 뭐 숫자만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 바로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어떠한 기능을 하나의 모듈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그 printf라든가 네, scanf라든가 이런 애들도 함수입니다. 사실은 네, 함수니까 뒤에 이렇게 가로를 붙여주죠. 네, 얘네들도 일종의 함수예요. 네, 그래서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실제 이 printf라는 함수는 뭐 한 1000라인 가까이 되는 네, 엄청 좀 복잡한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것을 입력을 받을 때마다 매번 작성을 하기가 불편하니까 미리 printf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있게끔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모듈처럼 만들어 놓고 편리하게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동일한 유형의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코드를 하나의 함수로 작성을 하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함수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함수라는 것은요, 함수를 왜 써야 되는지를 알면은 될 것 같아요. 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 똑같은 걸 계속 입력하는 게 싫은 거였어요. 네, 똑같은 코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입력을 하는 게 왜 이 일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할 만큼, 네, 반복적인 프로그래밍을 피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경우에 그 반복적인 부분들을 함수화시켜서 그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처리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함수에서 실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들은 내가 이 함수랑 이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 번 반복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작성한 함수를 호출해서 해당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을 함수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잠시 뒤에 예제를 보면서 코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긴 할 테지만 함수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론을 설명을 드립니다. 기존의 수업에서는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잘 안 드렸었는데, 네, 함수가 워낙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서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여러 개의 함수로 나누어서 작성을 하면 이 함수별로 모듈화가 되기 때문에 뭐 A라는 함수와 B라는 함수, C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A라는 함수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겠죠.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C라는 함수는 또 이쪽 프로그램에서 가져다 쓸 수 있고, 즉 모듈화가 돼서 얘는 뭐 하는 애, 얘는 뭐 하는 애, 얘는 뭐 하는 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프로그램을 만들다고 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학교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 다 쓰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간표 작성할 때 기상, 그 다음에 뭐 세면 및 위생 관리, 식사, 등교, 이런 식으로 함수화해서 쓰죠. 수업 듣기, 네, 놀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기상은 일어나서 눈곱 떼고 이불 정리하고 침구 정리하고 일어나는 거. 뭐 얘는 뭐 샤워하고 머리 감고 양치하고 뭐 기타 등등. 뭐 식사는 뭐 젓가락으로 국을 먹고 밥을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어떠한 작업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프로그램처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 코드를 다 볼 필요 없이 해당 코드, 해당 함수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함수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로 해서 필요로 하는 변수들의 리스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값과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을 만들어줘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 이 매개 변수의 목록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일을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반환 자료형 int 타입의 어떠한 값을 반환해 줍니다. return이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어떠한 값을 반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구성된다. 반환 자료형이 없는 경우에는 네, void를 쓰면 되고요. 네, 뭐 플롯도 가능하고요. 네, 더블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리턴 타입을 반환 자료형을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환 타입 혹은 리턴 타입이라고 부르는 반환 자료형은 함수가 모든 작업을 마치고 반환하는 데이터의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int라든가 캐릭터라든가 더블이라든가 플롯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다가 네, 지정을 해서 나는 실수 하나를 반환할 거야, 나는 정수 하나를 반환할 거야, 글자 하나를 반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함수 이름인데요.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름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함수의 이름을 만드는 규칙은 네,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과 동일합니다. 네. 식별자 만드는 규칙은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은 여러분들이 변수 만드는 규칙 있죠. 얘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드는 규칙과 함수의 이름을 만드는 규칙은 같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 목록의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인수의 값을 저장할 변수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썸이다 그러면 5와 7을 더해줘 라고 한다면 5가 x에 들어가고 7이 y에 들어가면 x 플러스 y를 리턴해주면 네, 이 값이 12가 돌아가겠죠. 이 함수를 호출하는 대로. 뭐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함수의 몸체는 보통 이 부분을 우리는 함수의 헤드, 머리라고 부르고, 여기 중간에 실제 실행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바디, 네, 몸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는 부분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환될 변수는 네, 리턴 명령을 통해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수식이 들어와도 돼요. 리턴 다음에 수식이 들어와도 되고, 상수가 들어와도 되고, 변수가 들어와도 되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 상세한 내용들은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정의를 한번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별표로 선을 그리는 프로그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2번 호출되죠. 그렇죠? 그러면 한 번만 만들어서 호출을 2번 하면 이렇게 동일하게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샵 include stdio.h는 똑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메인 함수 전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 line이라고 하는 함수는 파라미터는 없고 리턴 타입도 없는데 얘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미콜론이 찍혀 있잖아요.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요. 실제로 이 정의된 함수는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rintf 하고 이렇게 별표를 한 줄로 출력해주는. 그리고 나서 메인 함수에서 보시면 네, 이렇게 line이라고 출력하는 것만으로도 얘가 이 위치에서 여기로 가서 실행하고 돌아오고, 이 위치에서 여기로 갔다가 실행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와 같은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함수를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line 함수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line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자료형이 void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반환되는 값이 없다라는 뜻이고, line 함수 내에 실행문이 실행되고 함수가 종료되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네, 실습을 한번 진행하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샵 include 표준 입출력 함수를 이 소스 코드에 포함하기 위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 오타가 났네요. 표준 입출력 함수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void line 하고 세미콜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int main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line 함수를 호출하고 printf c 언어 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엔터 2020 이런 학번인 학생이 있을까요? 홍길동 하고 엔터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다시 라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세미콜론 하고 리턴 제로. 보통 리턴 제로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무라는 뜻으로 리턴 제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메인 함수도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void 라인을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라인이란 함수는 printf 별표 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략 길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왜 자꾸 이게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출력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 별표 찍는 거, 요렇게 별표 찍는 것들이 뭐 귀찮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수화 시켜서 라인이라고만 치면 반복적으로 이러한 줄들을 그릴 수 있으니까 뭐 한 100번 정도 이런 라인을 그려야 한다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void line이라는 함수 이렇게 만들면 line이라는 함수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형, 리턴 타입이 void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반환되는 값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line 함수 내에서 실행문이 실행이 됐을 때 함수가 종료되는 가장 단순한 형식의 함수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부에서는 함수의 자료형과 이름, 변수 목록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즉, 리턴 타입과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가로 안에 파라미터 밸류들, 세미콜론 이렇게 있으면 함수의 정의는 끝나요. 그리고 구현을 위해서는 이걸 다시 써주고 중괄호 쓰고 메인 함수 구현하듯이 구현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는 다시 구현을 통해서 함수의 실체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출을 할 때는 그 함수의 이름과 가로 안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의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 line이라는 함수는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없을 때에는 그냥 가로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호출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함수의 호출, 영어로는 cal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function call이라고 불러요. 함수가 영어로는 function이고 보통 그래서 function call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call이라고 하고 다른 함수에서 line과 같은 정의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 그래서 함수가 호출되면 호출된 함수로 점프를 해서 그 해당 내용을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호출했던 대로 돌아가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함수에서 선을 출력하는 작업만 진행하고 리턴 타입이나 리턴 값이나 파라미터, 인수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실행만 하면 되는 형태죠. 자, 두 번째 예제는요. 선언을 한 다음에 구현을 밑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선언과 동시에 구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라인이 여기에 쓰였기 때문에 라인이 뭔지 반드시 이 메인 함수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의를 했다가 밑에서 구현을 했었는데 이거 따로따로 쓰는 게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의와 동시에 이렇게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구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실행이 똑같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네,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네, 되는 거죠. 이렇게 돼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상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금 더 나은 소스 코드는 앞에서 본 정의를 따로 하고 구현을 아래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소스 코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개발자, 프로그래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방식, 지금 여기 살펴본 이 방식보다는 아까 살펴본 이 방식이 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 함수의 정의가 앞부분에 쫙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함수가 한 20개 정도 있으면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러면 프로그램의 앞에만 봐도 이 프로그램은 이런 함수들이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구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했다면 함수들 20개가 이렇게 해서 구현되고 이렇게 하고 구현되고 이렇게 하고 구현되고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이 20개나 되는 걸 구현을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함수들만 추려서 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좀 복잡한 소스코드의 경우에는 함수의 정의를 따로 위로 빼놓는 게 조금 더 소스코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서 작성했던 소스코드에서 안녕하세요를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함수 이름을 프린트 hello라고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 얘와 얘를 이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프린트 hello에서는 프린트 f f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메인에서는 프린트 hello 하고 프린트 f 제 이름은 시언어입니다. 다시 프린트 hello 프린트 f 정말 반갑습니다. 프린트 hello 프린트 f 저는 이곳에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동작을 하겠죠.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예제는요, 두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 정수의 합계를 반환하는 리턴 타입이 있는 함수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얘는 정수를 반환하니까 int를 반환하는 플러스라는 함수인데, 두 정수를 입력받으라고 했으니 얘는 int를 리턴하는 플러스라는 함수인데 int형 변수 두 개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거부터 우선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요 문제에서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샵 인클루드 해놓고 우선 정의와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잘못됐네요. 플러스입니다. 문제를 바꾸는 게 낫겠네요. 문제를 sum이라는 함수로 고쳐도 되겠네요.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자료는 수정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정수를 반환을 하는데, 계산값을 저장하기 위한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x의 값과 y의 값을 더해서 result에다 저장을 하고 result의 값을 리턴해 줍니다. 자, 그럼 메인 함수에서는 res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input1, input2 변수 선언해서 scanf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변수의 값을 입력을 받고 sum 함수를 호출을 해서 sum 함수를 호출을 해서 두 개를 전달해주고 res에다가 리턴 값을 저장을 해라. 그러면 얘가 여기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x와 y에 저장이 되고 이 두 개의 덧셈이 result에 저장이 돼서 result의 저장이 리턴되면 res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input1과 input2의 합은 res입니다 라고 화면에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지울게요. 네. 네, 우선 int sum은 네, int x와 int y를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고, 이 sum이라는 것은 int result 하고, 네, result는 네, x 플러스 y의 값이다. 그 다음에 네, 네, result를 돌려줘. 아이고, 못하네요. 네, result를 네, return 해줘. 그럼 main은 네, main 함수는 네, 앨리스라는 변수 하나 선언하고, 네, input 1과 네, 2라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네, 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뭘까요? 네, 아무튼 네, 자,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scanf 네, %d %d 입력을 받고, 네, ampersand input 1과 ampersand input 2에다가 저장을 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res에다가 네, sum 함수를 호출하는데 input 1의 값과 input 2의 값을 전달을 해줄게. 그럼 계산을 해서 return 해줘. 그러면 나는 res에 저장을 할게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 %d와 %d의 합은 %d입니다. 마침표도 없네요. 네,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네, 엔터 치고, 네, input 1과 input 2를 더해서 res의 값을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됐으니까 네, 0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네, 화면이 왜 계속 스크롤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네, 실행을 해보면 네, 입력을 해야 되겠죠. 네, 예제처럼 100과 20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과 200의 합은 300입니다 라고 화면에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sum이라는 함수였죠. 네, 네, sum이라는 함수는 네, x와 y의 값을 받아서 int형으로 덧셈을 해서 반환하는 형태로 제공을 한다. 그래서 네, 네, 하고 input 1과 input 2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저장을 하는 형태로 네, 선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온 값을 x와 y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x 플러스 y의 값을 반환을 해준다 라는 걸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반드시 두 개의 정수값이 들어와야지만 동작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개를 선언해 놨는데 하나만 값이 온다? 그럼 프로그램 동작하지 않습니다. 에러를 발생할 거예요. 네. 그리고 네, 호출을 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호출된 결과를 특정 변수에다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nput 1과 input 2의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네, 플러스 함수에 input 1과 input 2를 전달해서 네, 플러스 함수가 아니죠, 참. 네. sum 함수입니다. sum 함수를 호출을 해서 네, input 1관의 값이 1, input 2의 값이 2라면 네, sum 함수의 x의 값은 1이 되고 y의 값은 2가 돼서 x 플러스 y인 3의 값이 result에 저장이 되고 그 값이 리턴돼서 res 변수에 3이 대입이 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input 1과 input 2는 main 함수 안에서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서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요 안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요 변수들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용 못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x, y가 선언되어 있는 건 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부 변수라고 부르고, 따라서 네, sum 함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호출을 하면
네. input 1과 input 2의 값이 키보드에 입력을 받아서 그러니까 1과 2가 들어왔다면, 네. 다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1과 2가 이렇게 있으면 다시 메모리에, 네. 네, sum 함수의 안에 x랑 y라는 변수를 만들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즉 얘가 값이 x에 이 값이 x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두 변수는 같은 변수라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공간의 값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 자료 하나를 읽는데 이걸 친구한테 빌려주면 친구가 여기에다가 낙서를 막 하면 여러분들의 자료에도 낙서가 되겠지만 필요해? 그럼 내가 복사해 줄게 해서 복사한 것을 줘서 이 친구가 여기에다 막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input 1과 x1은 같은 값을 저장하고 있지만 복사한 값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x와 y의 값이 변경이 되어도 input 1과 input 2의 변수의 값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네,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자료에는 오타를 수정해서 다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플러스 함수가 아니라 sum 함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제를 통해서, 함수 기초 예제를 한번, 혼자 해보기. 이번에는, 똑같은데, 덧셈, 뺄셈, 곱셈을 진행하는 함수 3개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사용했던 sum 함수를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뺄셈하는 함수 하나 만들고 곱하기 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서 출력만 여기에 나와 있는 출력 부분만 이 부분만 3개 있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참 요거 소스 코드를 한번 작성을 했던 거에서 제가 조금 더 심플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네. 아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훨씬 더 간단하게 좀 짜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냥 변수 안 만들고 바로 그냥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도 이런 변수 그냥 쓸 필요 없이 쓸데없이 변수 공간만 낭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럼 여기는 res가 아니라 sum, input 2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죠. 이게 왜 자꾸 옆으로 밀려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옆으로 밀려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날려버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얘가 왜 자꾸 켜지는지 모르겠고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뭐 훨씬 더 프로그램이 좀 간결해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혼자 해보기를 하면 여기다 만들어주면 돼요. 뭐 뺄셈이니까 뭐 서브트랙트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곱하기는 뭐 멀티플라이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카피해서 여기는 sum 두 줄 더 만들고 하나는 sum, 하나는 sub, 하나는 뭘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혼자 해보기, 요 현자 해보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의견에서 뭐 강의를 끊어달라고 해서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